네, 이제 이게 출석해가지고 결석 이제 딱딱딱 체크를 이렇게 딱 옆에 보면 출석 결석 표시가 되고, 그다음 주차에 어떤 동영상 들었는지가 이제 쭉 다 표시가 되어서 이제 성적 낼 때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저 교수님 이거 켜놨는데 동영상 들었는데 수업 체크가 안 됐어요라고 하는 거짓말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예,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거는 동영상을 직접 제일 앞에 화면으로 액티브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 켜놓고 딴짓하면 다른 거 틀어놓고 뭐 다른 거 게임 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카운터가 안 돼요. 음, 그래서 그 학생들 제가 다 체크했는데 예,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또 브라우저 또 띄워가지고 딴짓하는 음, 거죠. 음. 예, 예, 100%예요. 그거 저희가 테스트 다 했고 말고 영상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도 영상만 봐야 돼요. 지금 동영상 틀어놓은 게 항상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이버처럼 바뀌었네. 사이버도 원래 그 화면을 맞아요. 봐야지 그 위에 다른 화면이 겹치면은 네, 시험 컨닝으로 컨닝으로 간주하거든요. 해요. 근데 교수님, 그럼, 네. 네,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전에는 우리가 강의를 올리고 나면은 그 네, 밑에 막 여러 세부적으로 설정을 했었어야지 이게 출석 체크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되나요? 세부적으로 출석한다는 말이 그 주차 몇 월부터 며칠까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 강의하면은 그 옆에 오른쪽 점점점 네. 눌러가지고, 아, 액티브. 예, 어, 예를 들어서, 편집 아니, 편집 아닌데. 뭐죠? 이거 들어가가지고 막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등록하는 거요. 아, 그 필수 구성 요소 추가, 요구사항 추가, 이런 거. 어, 지금 제가 보는 게, 작년에는 이거를 안 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들어도 네. 주차별로 이게 안 떴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번에 똑같이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네, 네. 그거 음, 제가 따로 공지 드릴게요. 네. 매뉴얼로. 이거를 항상 교수님들도 놓치고 저도 한동안 놓쳤어가지고 네, 네. 체크가 안 됐어서 여러 성인 학습자들이 들었는데 체크가 안 된다고 했었고 네, 네. 그랬거든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세팅이 미리 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네. 네, 일괄적으로 되면, 제가 우리 쪽에서 일괄하고, 만약에 교수님 개개인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개개인으로 해야 된다고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고 세팅하는 게 있어요. 세팅하는 게 있는데, 동영상 가져 올려놓고, 이거를 뭐 보기 하고, 뭐, 그, 세팅을 안 하면 학생들이 그 동영상 강의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 뭐, 그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일단 제가 개강할 때 뿌려 드릴 거고요. 근데 그거 하기 힘드니까 제가 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일괄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알아보고 전달해 드리겠다. 예,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시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과 교수님들이 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계시는 아니고, 네. 계시나? 뭔지 아시죠? 이종 교수님 뭔지 아시죠? 네네네. 네네. 뷰티 가만 항상 그렇게 하세요. 네. 다른 과들은 말 잘 들으세요. 우리는 K뷰티과라서 무슨 아, 과인지 그렇구나. 모르겠는데. K 뷰티 가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학과 이정훈 교수고요. 어, 환호의 박수가 없네. 네, 지금 화면 공유를 했는데 이거 화면 공유 다 보이세요? 네네. 네, 다 보이세요. 제가 화면 좀 줄일게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대표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밑에 퀵 메뉴가 있어요. 퀵 메뉴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원격 강의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교직원의 원격 강의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원격 강의는 학교 포탈 시스템하고 그 패스워드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강의의 패스워드를 따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최초 로그인 하신 분들은 통합정보 시스템 패스워드를 가지고 올 거고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던가 안 그러면 0733 적어 놓으세요. 010-2048-8154 전화를 주시던가 여기 메시지를 넣어야겠다. 1위로 전화 주시던가 요렇게 전화 걸으셔가지고 비밀번호를 초기화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을 하세요.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을 하면 초기화 비밀번호가 요렇게 바뀔 거예요. 비밀번호 초기화하면 무조건 1234, 1234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격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번 직번에 본인이 받으신 4번이 있을 거예요. 그 4번을 일단 넣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한번 넣어보세요. 새로 신임 교수님들은 4번이랑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로그인이 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음성이 안 나오니까 메시지 창에다가 화면 나왔습니다. 저는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하나씩 좀 보내주세요. 이채현 교수님 잠깐만요. 김순옥 교수님요? 잠시만요. 김자, 순자, 옥자 맞으세요? 없는 사람이라 나오는데요. 그러면 네, 이거는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이채영 교수님 들어가셨죠? 네, 들어가셨으니까 자, 이제 이 화면 이제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 좀 쌩해 보이지만 내 강의실 옆에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25년 1학기 뭐 2학기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로 수강 강의를 했던 그 학기 정보가 이제 다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번 1학기 한번 보시죠. 그 1학기를 셀렉트 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번에 4과목을 맞는데 본인이 맞는 과목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뜰 거예요. 쭉
뜨면 뭐 홈 하면 홈으로 가고 공지사항 등록하고 싶으시면 공지사항 등록하시고 과제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과제 등록하시고 뭐 출석은 학생들이 출석을 했나 안 했나 보시는 거고 뭐 사용자 그룹은 별로 쓰는 게 없는데 이건 제가 좀 지울 거예요. 파일은 파일 업로드 하는 거예요. 한 1기가 정도 용량을 주는데 동영상을 이 파일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강의 계획서는 작성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이제 강의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의실 들어가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한 15주차까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원격 수업과 원격 병행 수업이 있는데 원격 수업은 11주차 이상 원격 수업을 등록하시는 거고 병행 수업은 10주차 이하 원격 수업을 등록하시면 돼요. 즉 내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하는 주차가 총 15주차잖아요. 15주차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빼요. 그러면 13주차가 되겠죠. 그죠? 근데 원격 수업은 11주차에서 13주차만 올리면 되니까 뭐 12주차, 13주차를 대면 수업을 하시든지 아니야 나는 원격 수업 다 할래 해서 원격 수업 다 하시든지 그거는 교수님들 마음이세요. 아마 신청서에 그렇게 적으셨을 거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원격 병행 수업 같은 경우는 최소 4주차에서 10주차 사이, 4에서 10주차 사이에 병행 수업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 하시면 4주차까지는 자율 사용이니까 그냥 대면 수업을 하고 난 4주차 정도면 원격 수업 필요하다. 그럼 굳이 신청서 낼 필요도 없으시고 예,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동영상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있고 내가 다른 툴을 사용해서 만든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툴을 사용해서 동영상 하는 법을 하면 아마 오지영 교수님, 전희영 교수님도 못하실 것 같고 나머지 다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동영상 도구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동영상을 어디다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동영상 하신 것을 제가 업로드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그리고 여기 1주차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 체크 버튼이 있어요. 이 초록색 체크 버튼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동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학생 뷰라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고 학생들이 이제 이거 실제 강의실을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주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차를 이제 한번 꺼보겠습니다. 우리는 1주차만 보이면 되니까. 자, 이제 1주차만 체크했어요. 학생 뷰로 보면 학생들이 1주차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보통은 이제 처음 오신 교수님들은 여기다 동영상 막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동영상 없다라고 문의가 제일 많이 오시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요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 주차에 내가 과제를 올리고 싶으면 과제를 올릴 수도 있고 뭐 퀴즈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뭐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세 개 외에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이게 페이지 토론 뭐 외부 URL은 잘 쓰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과제 올리고 싶으면 과제 파일 올리시고 퀴즈 내고 싶으면 퀴즈 내시고 그럼 다른 그 참조 파일 같은 것들 한글 파일 같은 것들 올리실 때는 이 파일로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파일에다가 동영상 올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동영상을 내가 촬영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부 도구로 들어가세요. 외부 도구.
외부 도구. 셀렉트 박스의 제일 밑에 있는 외부 도구. 그러면 동영상 편집이라는 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편집을 누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과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좀 다른 과목도 뜰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기능인데 이거는 쓰지 마시고 선택이라는 게 있고 업로드라는 게 있고 레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이 업로드 기능만 쓰실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나 좀 찾을게요. 자, 업로드를 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집어서 드래그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파일을 찾는 게 있어요. 저는 대덕덕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라는 과목이 있고 이렇게 폴더를 정의해 놨어요. 교수님들 그 동영상 강의할 때 제가 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대덕대 뭐 2023년 1학기 강의라고 하고 강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1주차에 보면 제가 파일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파일명을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돼요. 과목을 하고 이해라고 하고 좀 보기를 좀 바꿉시다. 여기 보시면 가상현실의 이해 과목이고 1주차 1교시라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면 몇 주차 몇 교시라고 네이밍을 하시고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 여기도 파일명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고 나도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동영상이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학점짜리다. 그러면 25분짜리 동영상이 3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학점이면 2개가 올라가겠죠, 그죠? 1학점짜리면 하나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좀 커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뭐 30초 안에는 한 500메가 정도면 30초 안에 다 올라가니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으면 여기 이제 이 처리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덱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LMS에서 동영상이 원활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신호화 작업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 처리 중 나와도 상관없으세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인베디드 옵션에서 이제 삽입을 누르시면 나머지는 다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항목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상현실의 2의 1주차 1교시라고 떴죠, 그죠? 좀 전에 제가 과목명을 넣고 몇 주차 몇 교시라고 파일명을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파일명이 이 1교시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나중에 이걸 관리하기가 훨씬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밍 규칙을 가지고 만드시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방식으로 똑같이 해서 계속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제
저는 이 강의가 2학점짜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외부 도구, 동영상 편집, 업로드 클릭하고 2주차로 올려보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만든 거예요. 또 한 30초 걸리겠죠? 네, 그렇죠. 네네. 또 그대로 올라가니까 가급적이면 과목면 몇 주차, 몇 교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세요. 네, 모니터를 잘 닦으시면 돼요. 그 네트워크 거의 이거는 PC하고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 이제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이게 네트워크 속도 문제예요. 네. 네. 그리고 저 또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항목 추가 누르면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죠? 위에 거는 제가 파일명을 동영상 파일명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올린 거. 이거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올린 거 하니까 좀 학생들도 문득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런데, 나 이제 올렸어. 나 올렸으니까 끝이야라고 이제 끝나시면 안 되고, 이게 학생들에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봐야겠죠. 아까 학생들 누르면, 1주차에 올린 동영상 파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교수님들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 난 분명히 올렸는데 안 보이지? 이 시스템 오류인가? 이종훈 교수님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이유는 요거죠, 그죠? 여기도 똑같지만 이것도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색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학생 뷰를 봅시다. 자, 이제 보였죠, 그죠? 이제 학생들이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비디오가 준비된 표시가 나오고 이제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 비디오가 준비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코딩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우리가 지금 올린 지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코덱이 다 되면 될 거예요.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 수업 다 들었는데 교수님 체크가 안 됐어요. 출석이 안 됐어요. 이거 시스템 문제 있어요. 하면 100%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화면을 항상 제일 먼저 앞단에다가 띄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띄워 놓고 학생들은 다른 뭐 창 하나 더 띄워 놔서 뭐 웹 검색을 한다든지 아래 한글 띄워놔서 딴짓 한다든지 뭐 파워포인트 작업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본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록이 안 돼요. 이거는 강제 알고리즘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동영상 화면이 제일 먼저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학생 뷰 이제 나가 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기간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1주차가 지나고 2주차가 되면 당연히 1주차 강의가 보여요. 3주차가 되면 또 1주차, 2주차가 또 그전 강의가 다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부 교수님들은 나는 그 용납을 못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자, 나는 1주차 했으니까 2주차 열어볼게요. 이 강의는 이거 아니구나. 이건가? 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주차는 반드시 요때 하고 시간을 10시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05시 00까지 무조건 이 기간에만 1주차를 들을 수 있어 별도로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학생들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수업을 이렇게 성실히 듣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어 놓으시는 게 맞아요. 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시면 주차 지날 때마다 다 열려 있어요. 다. 예, 다 열려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선수 학습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어, 제가 1주차로 올렸는데 교수님이 13주차까지 다 올려서 다 주시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주차가 지나고 이제 2주차가 됐으니까 1주차 강의는 그대로 놔두자라는 말씀이신지. 두 번째죠. 그거는 그냥 손대지 않으시면 돼요. 가만 놔두시면 돼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세팅해 놨냐면 개강과 동시에 한 주씩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주차가 열리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15주차가 끝나도 이 시스템 성적 우리 마감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 열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렇죠. 예. 근데 안 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열리기 기능인데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또 그 기능이 안 되면 교수님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요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 주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요거 주차 개시 요것만 누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2주차에 제가 좀 욕심을 내어가지고 레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우리 LMS에서 이 막강한 기능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걸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캡처 브라우저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웨일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능은 제가 따로 이걸로 제작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채팅방에 좀 주시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아, 아, 아. 이제 하면 밑에 뭐 파도가 울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녹음 마이크는 인식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오디오하고 비디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를 제가 억세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웨이를 끄면 이 카메라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를 억세스 할 수 있을 거예요.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카메라에 본인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화면 및 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화면을 공유하면 이 뒤에 배경이 깔려요. 그리고 카메라를 두면 내 얼굴이 한 여기쯤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에 내 얼굴이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교수님 얼굴 보기 그런 기능을 누르면 교수님 얼굴이 가운데도 나왔다가 뭐 구석탱이로도 갔다가 아예 교수님 얼굴만 나왔다가 화면만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만 위치되는 거 아니라는 것. 즉 트랙이 투 트랙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뒤에 배경 하나, 음성 하나 이렇게 세 개 트랙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5, 4, 3, 2, 1 하죠. 그죠?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모나니까 이건 당연히 스톱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톱을 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또 인코딩을 또 해요. 자, 이제 인코딩이 끝나면 그래서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된 거예요. 당연히 스톱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액세스 관리를 누르면 여기에 방금 전에 제가 만든 동영상이 생겼죠, 그죠? 저도 간만에 하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뉴얼 보고 다시 공부를 할게요. 또 이렇게 되면 이 폴더에 오늘 폴더가 보이는데 이 폴더에 영상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선택에 있는 이 위치로 갈 거예요. 내 폴더에 보면 이게 아마 내 폴더에 그 녹음한 영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업로드해서 동영상이 될 겁니다. 하도 간만에 해서 긴가민가 하네요. 자, 이러면 동영상 업로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과제 올리는 거 한번 보죠. 과제 올리는 것도 과제는 약간 방식이 좀 틀려요. 과제를 일단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과제가 있고요. 이름은 2주차 과제라고 해요. 이 기한은 뭐 28일까지 완료하고 점수를 10점이라고 하죠. 이게 뭐 다른가 봐요. 아, 이게 지금 아직 학기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3월 4일부터 학기니까 요거를 3월 26일까지 하면 이제 과제가 여기 등록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게 과제 폴더에 과제 메뉴에 과제가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강의실로 다시 갑니다. 강의실에 와서 2주차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과제가 있죠, 그죠? 과제 2주차 과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만든 과제입니다. 이걸 클릭하고 항목 추가를 하면 이제 과제가 이제 등록됐죠, 그죠? 이렇게 과제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과제 내용 쓰는 거요. 여기 편집 들어가 보면 2주차 과제 내용을 막 적으세요. 네, 그리고 파일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여기 조금 양식이 틀린 게 있는데 이게 제출물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되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게시됐고 강의실에 가서 들어가면 학습으로 가요. 거지 이거고
매뉴얼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과제에 들어가셔가지고 과제 등록하고 여기 편집이 있는데 네, 파일 업로드 여기 아니 여기 제출문 여기 온라인으로 하고 파일 업로드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파일 업로드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거 학생들이 파일 업로드를 나는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 항목으로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업로드도 되고 이렇게 과제 제출될 겁니다. 네, 네. 과제 한 거 확인은 이제 한 번에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과제를 안 내봐서 과제 내야죠. 사실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고요. 그래도 한 학기 하나는 내세요. 네, 한두 개는 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요거 한 번에 보는 게 있었는데. 그거 다운로드, 한꺼번에 다운로드 그 기능 만들고 있어요. 네, 네네. 그 아마 빠르면 3월 중으로 반영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음, 초, 음, 네. 음, 그러면 뭐 지각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 수업을 처음부터 한번, 이거 녹화 같은 거 안 되나요, 교수님? 네. 일단 그 아이디 패스워드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퀵 메뉴가 있습니다. 이 퀵 메뉴 누르면 원격 강의가 있어요. 이 원격 강의가 있으면 원격 강의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고 나면 저희 이 LMS 화면으로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근데 위에 채팅창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이 있으시면 4번을 놓고 그다음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통합 포탈 패스워드하고 똑같을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 한번 가지고 와요. 근데 저희 LMS는 포탈하고 패스워드가 틀리기 때문에 최초 비밀번호를 1234, 1234, 5로 세팅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디를 넣고, 4번을 넣고, 비밀번호 1234, 1234, 5를 넣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여기 보면 마이 클래스 공지사항, 뭐 매뉴얼 Q&A가 있는데 매뉴얼 눌러보시면 아마 매뉴얼이 교수자, 관리자 이렇게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세 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넣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과목 공지사항이라는 거예요. 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 과목 공지가 쭉 떠요. 이건 학생들도 보일 거예요, 아마. 학생들도 공지가 보이고 교수자도 보일 겁니다. 우선 내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제 학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강의를 맡으셨던 교수님들은 예전 강의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 2024년 강의밖에는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5년 1학기니까 이제 1학기 강의를 한번 볼게요. 이걸 셀렉트를 하면 내가 이번 학기에 맡은 강의 과목 리스트가 쭉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강의 계획서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 누르면 그렇죠. 근데 가급적이면 올리면 학생이 좀 편하겠죠.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니까. 네, 네, 그거 해주실게요. 이 홈이나 공지나 이거 뭐 과제 출석은 한번 누르시면 되고 사용자 및 그룹만 이거는 이제 학생들 내 수강에 어떤 학생이 듣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뜨죠. 자, 여기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뭐냐면 교수님들이 수업하다 보면 이런 자료는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뭐 동영상을 올리시면 안 돼요. 용량이 한 1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 한 2개 올리면 풀이 찰 거예요 아마.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아리한글, PPT 뭐 이런 파일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이 있으면 강의 교환을 꼭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강의 교환을 제가 올리라고 했거든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을 하고, 이제 파일 선택하면, 아까 보시면 제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강의가 있었죠. 그러면 제가 강의 교환 폴더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강의 교환 폴더에 1차시부터 쭉 교환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올려놓고 항목 추가를 하면 이 파일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강의 교환이 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강의 교환을 가지고 동영상 촬영하고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교환을 꼭 올리셔야 돼요. 아니요. 이거 꼭 올리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경고 먹습니다. 교수님, 네. 작년에도 이게 메시지가 왔었어요. 이거 강의 자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강의 교환을 강의 자료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꼭 올리셔야 돼요. 네. 가급적 올리시고 안 올리시면 뭐 주의나 경고 나가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수업하는데 강의 교환이 없이 수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네. PDF로 하시든 한글로 하시든 뭐 예쁘게 하시든 그냥 텍스트로 정리한 파일을 올리시든 네. 네네네. 이러면 이제 그 기능 사용하는 기능은 그 초급으로 다 끝낸 것 같고요. 아까 주의사항을 제가 올리면 학기 초에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거 강의가 일단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강의가 안 보입니다. 네, 그거는 여기에 보면 파란 표시가 있어요. 초록색 표시. 밑에는 초록색 표시가 없죠, 그죠? 이 초록색 표시가 있는 거는 학생들이 보여요. 여기 위에 보시면 학생 뷰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 비율을 누르시면 지금 제 1주차에 동그라미가 4개, 2주차에 동그라미 2개가 있죠. 그죠? 이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이나 봅시다. 3주차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자, 학생 비율을 보면 학생들은 1주차 그 파란 초록색 동그라미 있는 것만 보이고 3주차 체크 안 돼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보게 하려면 반드시 이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클릭만 하시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별하게 나는 여기 이제 2주차는 내가 꼭 원하는 기간에만 보이게 하고 그 외에는 네, 닫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네, 따로 이제 네네. 까먹었다. 뭐 있지 그 다음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저 수업 들었는데 학습 시간 안 들려요. 없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수업을 출석하는 기준은 한 주차에 한 교시에 25분짜리 분량의 수업을 80% 이상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25 곱하기 8, 0.8하면 얼마인가요? 한 21분 정도 될 거예요. 적어도 25분짜리 수업에 21분 이상을 80% 이상 들어야 출석이 체크가 돼요. 예, 첫 번째 표시가 안 된 거는 나는 수업을 80% 이상 안 들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모니터 브라우저라든지 화면을 2개 이상 띄워놔서 그래요. 강의 띄워놓고 난 유튜브 하나 더 띄워놔서 유튜브 봐요. 그러면 기록이 안 돼요. 이 동영상 기록이 되는 거는 동영상이 제일 먼저 제일 앞에 화면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액티브화 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즉 브라우저 보면 그 내가 포커싱을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탭이 이렇게 되듯이 이 화면에 포커스가 제일 먼저 활동되는 액티브 상태가 되어야지만 학습 시간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교수님 저 수업 다 동영상 틀어놓고 있는데 안 들려요 이거 그런 말을 하면 100% 화면 2개 이상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화면을 메인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든지 아래 한글을 하든지 파워포인트를 하든지 뭐 다른 게임을 하든지 이래서 동영상 학습 시간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제가 검증을 다 한 부분이고 시스템 업체하고도 다 얘기한 부분이고 액티브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 찾아내요. 이 사람이 액티브 되었다가 언제 언액티브 되어 있는 기록 다 있으니까 그거는 100% 학생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있죠, 그죠? 내가 게시를 안 해서 안 보이거나 학생들이 딴짓을 해서 다른 영상을 키워놓거나 그러면 학습 시간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이제 출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에 이번 학기에 출석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걸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겠다. 지금은 학생 정보, 수강 정보가 안 들어와서 안 보이는데 지난 학기 거를 제가 한번 보죠. 지난 학기에 제가 디지털 미디어 이해라는 과목을 했어요. 자, 추석 정보를 보면 2학점짜리 13개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올렸으니까 26개 동영상이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뭐 카운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쭉 떠 있고 여기에 제가 2학점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1교시, 2교시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X 표시된 친구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거나 80%를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고 동그라미가 그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25분 이상을 들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딱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들으면 출석, 들어오지 않으면 결석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실 거예요. 화면 공유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학번 이름, 출석일수, 결석일수, 1주차, 2주차, 여기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표시 이제 되어 있었거든 됩니다. 이 기능이 원래 좀 잘 안 돼가지고 저번 학기까지 저희가 수업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이걸 좀 개선을 했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저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출석 관련해서 그 학생들이 들었는데 자기가 시간 표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수업을 올릴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서 똑같은 건데 학생들이 수업이 안 들리고 출석 체크가 안 되는 안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기 보면 체크가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고 뭐 이렇게 아무 색이 없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안 보여요. 지금 학생 뷰로 봤거든요. 학생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주차 위에 보면 학생 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학생의 관점에서 이 강의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일 거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랬겠죠, 그죠? 이걸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학생 뷰로 보면 이제 다 보이시죠, 그죠? 요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학생들이 이게 있어요. 교수님, 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요.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듣습니다. 근데 이게 25분짜리 수업인데, 80%를 듣지 않으면 출석이 안 됩니다. 아까 X표 보셨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25분짜리 수업에 80% 이상 수업을 들어야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수업이 안 됩니다. 뭐 시스템 이상합니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100% 거짓말이고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놔서 그래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 동영상 화면을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가리기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동영상 시간이 카운트 되는 거는 반드시 이 화면, 동영상 화면이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액티브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틀어놓고 뭐 유튜브 본다든지, 아래 한글 작성한다든지, 파워포인트 작성한다든지, 딴짓하면 동영상 수업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을. 다 닫고 띄워놓는 건 상관없는데 요게 활성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영상 화면만 활성화가 제일 먼저 모든 화면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잠깐 나가는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 무조건 해야 돼요. 액티브 1시간만 저장해야 됩니다. 액티브 1시간만. 그 주차 설정에서요, 네. 교수님 기간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요구 사항들에서 그 뭐 학생들 포함 이런 거 클릭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클릭을 해야 그 학생들이 출석 체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따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임현지 교수님이 여쭤본 게 제가 맨 처음에 문의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필수 요구사항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학생들을 보게끔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번에 이제 부서에서 한 번에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많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교수님들이 강의를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필수 뭐 세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교육을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그 시스템 그 업체한테 그걸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게끔 일단 요청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요청이 되면 괜찮은 거고, 일괄적으로 요청이 안 되면 학기 초에 저희가 전체 공지를 한번 할게요. 메일도 주고 화면 캡처해서 요거 세팅하세요라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좀 화면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 잘 안 들려요. 예. 아니요. 그냥 그 수강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냥. 네네네. 그냥 학생들 리스트가 보이는 거예요. 출석부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파나토 CMS가 대단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그룹 토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팀 프로젝트 한 5명씩 그룹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제도 이렇게 낼 수 있고, 뭐 수업도 이 그룹 학생들은 1주차만 듣게 할 수 있고 2주차만 듣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에요. 예. 이제 저희는 전문대니까 이걸 잘 안 쓰지만, 뭐 대학원생들이나 뭐 이 제품이 카이스트에도 납품이 되거든요. 그거 이제 카이스트에서 요구해서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충남대도 이거 기능 그대로 쓰고요. 저희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없고, 본인이 편하신, 교수님들이 편하신 그 동영상 촬영 도구로 저장을 하시고, 강의실에 동영상 올리면 알아서 코딩이 돼가지고 동영상이 다 될 겁니다. 어떤 뭐 MV, 뭐 티팩, 뭐 MP3, MP4 어떤 형식으로 올리시더라도 다 코딩돼서 전환돼서 올려집니다. 잘 안 들, 그 가로 세로 크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6대 9인가? 그 화면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이징 조절이 돼요. 네. 예. 여기 파나토에서 녹음을 하면 자막 기능이 제공이 돼요. 네. 근데 다른 동영상 올렸을 때도 자막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디오 해서 번역해서 되는 거라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교수님 왜 잘 안 들릴까요?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네일 아트까지밖에 안 들려요. 예. 들려요. 그 제가 이번에 신청할 때 드린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제 상반신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한글 문서를 보시면 실습 강의죠, 그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인트로를 할 때, 이번 시간에는 뭐 네일 아트에 뭐 매니큐어가 몇 개에 대해서 사용법과 뭐 바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인트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풀 화면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보여줘도 뭐 다른 걸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은 그 네일 아트에 대해서 뭐 잉크하고 이런 거 배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걸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렇게 종료할 때, 그때 별림쌤, 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간표 지금 점검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 이번에 몇 시간이세요? 나 10학점일걸? 10? 10. 그러면 교수님 12시간 해야 되는 건 아시나요? 근데 이번에 그거 구시수였잖아요. 원격. 학과장이실 때. 아니, 그래? 학과장이실 때 감면해서 9시간이시고 교육전담으로 그 직급이 직종이 바뀌셨잖아요. 나 그거 하잖아요. 원격. 그게 4월 1일자에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학기 때는 24년 1학기 때는 학기 전환에 바뀌니까 네, 그냥 네. 원래 6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자. 아, 나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수님. 아니요. 이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하고 좀 많이 겹치는데 저는 아까 알고 싶었던 게 그 출석 관련해서 요구사항들 그 부분. 아, 네네. 아, 이면지 교수님 질문한 거는 이제 다시 지침이 올 것 같아요. 그건 해결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PPT 작성해서 PPT에 올려드리고 교환으로 해서 PPT에 올려주고 PPT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녹음하는 것 뿐이 아니라 거기에 영상도 같이 우리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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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보통 이제 PPT를 가지고 거기에 동영상을,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그거로 녹음을 해서 걔를 다시 뭐 MP4 파일이나 그렇게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는 처음 봐서 처음 하는 거라, 네. 이채영 교수님, 그 MP4 파일로 올렸었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MP4 파일로 해가지고 네네. 그 사이트 안에서 업로드에다가 드래그 네. 하셔도 되고 파일 불러오기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대신 동영상도 들어가고 강의 자료도 이제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의 자료는 뭐 기존에 그 동영상 찍었을 때 그 파일을 올려주셔도 되고 PPT를 간략하게 올려드리고, 그 내용만 있는 거를 그냥 한글 파일로 올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MP4 파일 했을 때 제가 그냥 녹음을 한 걸 그냥 올려드려도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몸이 나오게 같이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습할 때는 앞에 이제 설명하는 그 얼굴이 이제 좀 나왔으면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제가- 이런 실습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상반신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습부터는 이제 얼굴 안 나오셔도 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이제 또 얼굴이 나왔으면 한대요. 네. 예. 그냥 풀 동영상 파일이 아니고, 이제, 뷰티과는 실습이 많잖아요. 그죠? 뭐, 네일 아트도 있고, 뭐, 헤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실습 동영상은 제일 초반 부분하고 제일 끝 부분에 본인이 풀페이스가 나오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번 시간은 뭐 헤어의 드라이기 사용법, 빗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2, 3분 정도 그렇게 인트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실습하시는 본인 교수님 얼굴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막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그 끝나면 이번 시간에는 뭐 드라이기 사용법, 뭐 빗 사용법 이거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뭐 배워봅시다 라고 해서 또 풀 이거 얼굴 나오게끔 그렇게 강의를 제작해 주시면 돼요. 즉 처음에 조금, 끝에 조금.
네네. 그래, 그거 합치시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다 얼굴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그 합치고 안 합치고 그거는 그 학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시지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원칙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다 똑같아요. 동영상 강의는 다 똑같아요. 이게 원격 병행이라서 이렇다 저렇다는 건 없어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교수님, 네, 이정훈 교수님, 저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운영 규정에서 원격 수업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10주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규정에서 원격 수업은 개설 과목 중에 전체 15주에서 70% 이상, 70% 미만 해가지고 원격하고 원격 병행으로 나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3학점 3시수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만 원격으로 해요. 그러면은 2시간은 이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네, 입사하고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데요. 네, 2년이 넘어 지금 5학기째인데 원격 수업은 그 당시에 규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유예기간 거의 드렸고 네. 한 과목에 3학점짜리 수업이 1, 2, 3교시다. 그러면 원격 수업은 1, 2, 3교시 다 동영상 강의해야만 돼요. 그 주차가 싹 다 동영상 강의해야만 됩니다. 아니, 원격 수업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원격 병행. 병행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3시수, 3학점짜리 3시수 중에서 이게 45시수잖아요. 시간이 네. 되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제 말 거기에, 들어보시면 병행 수업을 이제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하시는 과가 사회복지학과세요. 하지 저희도 말라고 그런데요. 하는데도 예, 끝까지 그러셔가지고 네, 병행까지는 그렇게 제한을 좀 안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원칙은 안 되는 건데 네. 사실상 뭐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는 이게 더 학습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수 계산을 하셔야죠. 시수 계산을 하면, 네, 교수님, 10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주차도 10주가 다 풀로 원격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45시간에서 70%는 31.5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32시간 잡고 오프라인으로 2시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30시간이죠.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안 하는 걸로 예전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규정을 예를 좀 들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규정에 제가 그래서 시수란 걸 다 없애버리고 주차로 명시를 음, 박아놨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저는 알겠으니까요. 네네. 다른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아니 왜 내 아니, 얼굴만 제일 오 까매요? 교수님이 참여자에서 마이크 풀어주시면 안 돼요? 호스트가 풀어주시면 돼요. 네, 풀어주셨네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직 안 풀어졌어요. 윤 교수님 밑에 화면에 보면 마이크 끄기 켜기 있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상관없으세요. 저작권만 안 걸리면. 그거는 저희가 뭐 교수학 원격 센터에서 해줄 업무는 아니고요. 그거는 모든 교재 온라인 컨텐츠의 책임은 교수자가 지시는 거예요. 근데 단 이게 있어요. 교육부하고 교육부에서 수업만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저작권을 거의 다 풀어줬어요. 출판사하고도 그거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수업만 쓰셔야지 내가 이거 녹음했다고 해서 우리 학교를 벗어난 다른데 어떤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거는 100%다 걸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걸려도 뭐 수업용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고 있는 수업만 썼습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용인이 됐었어요. 교수님 저 미백 제품 같은 거 없어요? 내 얼굴이 제일 안 좋아. 교수님 화면 필터를 바꾸시면 돼요. 이정훈 교수님 화면 필터를 바꾸시면 제일 괜찮으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나가나 이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잘 했다가 전화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전화 받고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뭐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원격 수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